데모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로 배포를 시키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서 이미 제가 배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레이턴시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실제 지연 시간을 아까 봤던 그 P90, P 혹은 뭐 50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거고, 그 분석된 데이터 안에서 특정 이벤트를 트레이싱 해볼 거고, 또 대시보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얼럿을 슬랙을 통해 가지고 날려보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래 쓰지는 않아서 좀 버벅거리고 좀 우왕좌왕할 수도 있음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프라랑 그 시그노즈 설치는 쿠버네티스 EKS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어, 주소가 시그노즈 인포그래바이, 네, 여기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5분 전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 잠깐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몇 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노즈에 로그인하면 이렇게 메뉴가 이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여주고, P95 그리고 에러 레이트, 오퍼레이션 퍼 세컨드라는 형태로 요약 정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좀 시간을 늘려볼게요. 1시간 정도로.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예거에서 만든 그 핫로드라고 하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넣었고요. 프론트 엔드 있고, DB 있고, 그리고 라우팅 하기 위한 것, 캐시하기 위한 걸 포함하고 있는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 로드 자체는 아마 예거를 설치해 보셨으면 보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아까 트래싱하기 위한 아이디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안에서 MySQL로 가고 레디스로 가고 하는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호출해서 시그노지에서 이제 쿼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 시간은 데이터 아까 그 컬렉터에 저장되고 컬렉터가 프로세싱 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해서 약간은 늦게 작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P99 레이턴시가 가장 느린 거. 그래서 옵션 중에서 가장 느린 거에 해서 느린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오버뷰 매트릭에서 레이턴시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 뭐가 있는지 지금 라스트 6시간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 형태고 최근 30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좀 빠를 때와 느릴 때 이렇게 뭐 2초가량 걸리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99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9% 중에 한 개 정도 오류가 나는 아이템을 보면 트래킹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에 대한 레이트, 에러 퍼센테이지, 그리고 주요하게 동작한,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동작한 것들에 대한 걸 이렇게 P50, 95, 99 보여줍니다. AWS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을 999로 하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더 높은 형태로 해가지고 그 추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느린 아이템을 하나 찾아서 트레이스로 따라 들어가 보면 해당 아이템을 트레이싱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이 시점에 발생됐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왼쪽에서 이렇게 뭐 타임라인을 조정해서 그 안에서 조금 더 오래 걸린 애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퍼티들을 약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프론트 엔드에 들었고 오퍼레이션 컴포넌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내용들을 따라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를 따라 들어가면 이제 콜 트레이스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그래서 하위에 보면 51개에 대한 콜 트레이스 중에서 커스터머 호출하고 get에서
MySQL에 뭔가 쿼리한 내용들을 쫓아가 보면 이렇게 서비스의 티어 서비스의 서비스 이름에 컬렉터 아이디에 여기 보면 SQL 쿼리 같은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죠. 이건 뭐 간단한 형태여가지고 피할 건 없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의 구조로 해서 따라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지점, 여기 빨간색으로 아마 표시한 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겠죠? 문제가 되는 지점. 이 문제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로그 확인하고, 요 시그노즈 컬렉터 아이디 같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또 이제 로그를 트레이싱 하거나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뭐 세부적인 내용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받고 알림에 대한 트레이싱하고 세부 내용들 태그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거나 로그를 쫓아가서 보는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게 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뭐 많이 쓰시는 분은 별다른 게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로 따라 들어가서 보면 어, 전체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온 이 시그노즈로 들어온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로그들은 제이슨 데이터 형태로 그 저장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필터링 해보면 이렇게 필터링 된 결과를 볼 수 있고 로그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검색해서 뭐 K8S 네임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로그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 쿠버네티스 환경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사이즈가 좀 커지거나 하면 그럴 때 이 검색할 수 있는 패턴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개발 속도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대시보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모습으로 인프라를 쿠버네티스의 CPU 메모리 매트릭을 표시한 어,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임스페이스별로 이렇게 얼마나 CPU 메모리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이 EKS 운영 인프라여서 지금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 띄워놓은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그 지표들, 쿼리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알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쿼리를 땡겨와가지고 쓸 수도 있고 직접 대시보드를 UI상에서 그려낼 수도 있기는 한데 제공되는 그 UI 패널이 타임 시리즈랑 밸류 값밖에는 없는 형태여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시리즈 선택하고 관련된 데이터 추출해서 쿼리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죠. 그리고 얼럿으로 들어가서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이 클릭하우스 이 어플리케이션의 CPU가 20% 넘었을 경우에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매트릭으로 컨테이너 CPU 유틸라이제이션의 컨테이너 이름이 클릭하우스 있는 거를 찾아서 전체 뭐 5분 시간 동안 혹은 뭐 15분 시간 동안 그 20%를 넘겼을 경우에 지금 워닝을 날릴 건데 이런 메시지로 워닝을 날릴 건데 노티피케이션 보낼 채널을 이렇게 슬랙 채널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알림을 꺼놓긴 했는데 알림을 한번 켜볼게요. 켜보면 작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지나면 아마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동이 되면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0% 클릭하우스가 안 넘어가니 트래킹하는 걸 제가 좀 눌러서 클릭하우스의 2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뭔가 알림이 가야 되는데 알림이 가진 않네요. 스테이터스에서 fire 해서 쌓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차가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맵에서 이렇게 트래픽에 대한 맵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아마 삑살이 난 게 많은 부분이 되겠죠. 지금 레디스에 뭔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삑사리가 나고 있고 나머지 프론트엔드 이하에 저는 뭐 큰 그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그리고 이벤트에 대한 정도를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는 형태로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노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인스트루먼트하고 인스트루먼트 한 거를 트레이싱, 로깅, 이 대시보드로 보는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생각보다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 제가 자바스크립트 많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하나 열었는데요. 이렇게 npm으로 라이브러리 인스톨하고 그리고 그 트래킹하기 위한 코드 그 오프텔레메트리 URL 작성해주고 간단하게 트래킹하도록 그 SDK에 시작을 하도록 시키면 이벤트 얘가 캡처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실제로 그 쏴주도록 만들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그 시그노즈에서 보이는 형태의 구조를 띄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 베이스에서 굉장히 쉽게 트래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시작해 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설치하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더커 스탠드얼론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더커 스탠드얼론으로 띄우신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언어별로 필요하신 것들 찾아가지고 자바도 샘플 충분히 있어서 따라서 하시면 되고 자바는 굉장히 쉽습니다. 에이전트 구조에서 자바에서 실행할 때 이렇게 에이전트 넣고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면 여기 URL 넣고 그러면 시그노지에 트래킹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다른 도구들 프로메테우스 구성해서 예거 구성해서 그리고 그래파나 구성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건 더 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한 게 혹시 있었나 때만 화면에서 알럿 그래 알럿을 한번 슬랙으로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알럿이 안 가네요. 오늘은 기회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